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의 시장을 좀 돌아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2% 가량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인 현대임스까지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현대임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0%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은 존재할 수 있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국내 시장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는 게 국내 시장의 이 특징이죠. 특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수혜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스크적인 이 측면이 부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황세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주가는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자, 이러한 이 특징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무역 분쟁 역시 기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선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체는 바로 중국이 될 수 있겠죠. 과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모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전쟁 관련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일경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쳤죠.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었죠. 못한다 혹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세를 봤을 때 이란은 좀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런 언론 플레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공격성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보복을 해주면서 이 리스크 자체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리가 후속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바로 옆에 바로 뒤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봉쇄하게 되면 후속주로서 해운주도 제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운임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선과 해운과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 또 해운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운주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을 왜 공격했냐?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이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근데 네타냐후 정권을 보게 됐을 때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하거나 전쟁을 부각시키면서 전쟁을 야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네타냐후는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죠. 이 트럼프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전쟁을 현재 유발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봐더라도 이라크나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유 산유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시화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유가의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이 상방 모멘텀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조선주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도 좋죠.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팅 업체들이 많다. 기자재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현대임수도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앞서서도 제가 이스라엘 관련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중국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반사익으로 이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국내 증시의 테마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조선주가 상승하면 이 순환매가 돌면서 기자재 업체들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현재 조선은 업황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 강조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 다음 내용 살펴보게 되면 이 제조업 지표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왜 가져왔냐?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말씀 드렸죠. 결국에는 유가의 공급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수요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측치가 48.5를 기록했는데 실제가 50.3이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강하게 나온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굉장히 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1의 예측을 보여줬지만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주면서 중국의 제조업도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50이라는 숫자를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는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제조업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LNG 수요 증가하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관련된 이 피팅 업체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 후티 반군 이슈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서를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 영사관을 공격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다. 수급적인 부분, 공급적인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향후 24년의 동향, 이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24년 유가 동향도 23년부터 계속 강조됐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부분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계속해서 유역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 향후 정세적인 부분은 시간이 변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아 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유효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핵심 요약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성과지수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뭐 선별수주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중국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 조선사랑 중국 조선사가 결국에는 양강체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수주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펼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가 선박만 선별 수주한다. 자, 이렇게 전략이 나눠진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선가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주가가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과지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에 선별수주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고성과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조선사 도크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선박 말고 중고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과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중고성가지수가 상승하면 결국에 신조성가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금일 국채 소매 판매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0.4%인데 실제 0.7%를 기록을 했죠. 4월 15일이니까 전일이죠. 어쨌든 이 소매 판매가 견조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소비자들이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에 대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공포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다른 이 산업과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대표적인 수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해주면서 국내 증시에 있던 자본금이 밖으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하방 모멘텀을 받는 건데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좋은 흐름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임스 같은 경우 그러면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왜 하락을 했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돼야지 이런 업황세와 더불어서 더 가파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임스에는 좋은 흐름세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철광석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광석 가격도 이 조선 업황 때문에 가져왔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판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선박 제조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이 증가를 하고 이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후속주로서 기자재 업체들도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이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존재를 합니다. 24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가 유리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자재 업체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철광석 가격이 좀 높은 형성을 해줬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23년 하반기에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을 때 철광석 가격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한 40%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리하게 후판 가격 협상을 기조를 유리하게 끌고 갔냐?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 후판에 대한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고퀄리티의 이 후판을 우리가 값싸게 수입을 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철광석 가격 관점에서 현재 예상을 해보자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이 23년 하반기보다 40%가량 싼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협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 조선 업체에 긍정적인 이슈를 유발하게 되고 조선 테마에 대한 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6,000원 초반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3,000원 구간쯤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지지 구간은 전저점 구간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데 언제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에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현재 지지율 싸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8월 전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오거나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갈등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조선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7월, 8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인 현재 구간 4월부터 7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기저제 업체들까지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은 보통 한 7월 달 전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7월 달 근처에 이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반사이권점과 후판 가격 협상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면서 조선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현대임스 같은 경우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